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교재 육면파우영 중2 2학기 책의 저자 이주엽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3단원, 도형의 닮음 단원의 네 번째 내용. 닮은 도형의 길이, 넓이, 부피, 비에 관한 단원이고요. 자, 유형은 1번부터 9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는 861번부터 929번까지 구성되어 있는 단원이거든요. 자, 그럼 역시 내용 보고 이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닮은 두 평면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 자, 닮은 두 평면 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일 때, 이 두 평면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비는 닮은 비랑 똑같은 m 대 n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넓이의 비는 m 제곱 대 n 제곱이 된다. 즉 넓이의 비는 제곱이 된다. 닮은 비 제곱. 자, 증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자, 두 직각삼각형 ABC와 A-B-C-E에서 둘레의 길이의 비. 자, 지금 두 삼각형 봐봐. 이 ABC는 MA, MB, MC라고 내가 설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B-랑 C-, A-로 표현되는 이 옆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NA, MB, NC. 자, 그러면 길이의 비는 MA 대 NA. MA 대 NA. 자, 그때 N은 약분하면 되니까 결국 M 대 N. 자, 그래서 두 직각삼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인 그런, 즉 닮은 비가 M 대 N인 직각삼각형인데, 그러면 당연히 둘레의 길이의 비는 MA, MB, MC 다 더한 거, 이 삼각형에.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에 NA, MB, NC를 다 더한 거, 역시 둘레 길이 다 더한 거. 자, 그렇게 되면 얘는 M으로 묶이고 얘는 N으로 묶이는데, 이 ABC 더한 게 서로 같으니까 얘는 약분돼서 결과적으로 M 대 N. 닮은 비가 그래도 유지가 된다. 어차피 둘레의 길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길이를 다 더한 거잖아. 결과적으로 길이를 다 더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길이랑 길이의 비, 즉 닮은 비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닮은 비 자체가 뭡니까? 닮은 비 자체가 길이의 비거든요.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 자체가 닮은 비이기 때문에 그 길이를 다 더한다고 해봤자 결론적으로는 두 길이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닮은 비, 즉 길이의 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넓이의 비는 달라지죠. 넓이의 비. 자, 직접 두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자, 그럼 계산해보면 2분의 1 m제곱 AB, 그 다음에 2분의 1 n제곱 AB. 자, 그래서 똑같은 2분의 1 약분되고 AB도 약분되면 남는 거는 m제곱 대 n제곱이 된다. 자, 그래서 닮은 비의 제곱이 된다. 뭐의 비는? 두 삼각형의 넓이 비는. 자, 넓이 비가 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즉, 두 개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m하고 m이 두 번 곱해지니까 m제곱. 이것도 na랑 mb를 곱하게 되면 역시 n이 제곱이 되니까 n제곱. 그래서 n제곱 대 n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넓이 같은 경우에는 곱하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m을 두 번 곱하면 m제곱, n을 두 번 곱하면 n제곱. 그래서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두 개를 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문제 풀 때, 보통 외울 때는 넓이의 비는 닮은 비, 즉 길이의 비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통 외워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알겠죠?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두 번째, 닮은 두 입체 도형의 겉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라고 되어 있죠. 자, 닮은 두 입체 도형, 이번에 입체 도형인데, 입체 도형에서 닮은 비가 m 대 n, 즉 모든 모서리의 길이 비가 m 대 n일 때 겉넓이, 겉에 있는 넓이 다 더한 거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 자, 이거는 위에서 평면 도형의 넓이 비는 똑같죠. 평면 도형에서 넓이 비는 역시 닮은 비 제곱, m제곱 대 n제곱이 됐었죠. 자, 근데 부피는 이제 뭐가 되냐? 부피는 m세제곱 대 n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되게 뻔하죠. 자, 앞에서 내가 겉넓이가 왜, 앞에서 내가 평면 도형 얘기할 때 왜 넓이가 제곱이 되는지, 넓이의 비는 왜 닮은 비 제곱이 되는지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넓이를 구하려면 곱하는 게 두 개 필요하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또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지만 부피 같은 경우는 곱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몇 개입니까? 세 개죠. 가로, 세로, 높이. 얘도 가로, 세로, 높이. 즉 세 번 곱하기 때문에
m이 몇 번 곱해진다? m이 3번 곱해지는 거거든요. 얘를 맞춰 n이 3번 곱해지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네요. 부피 b는 MAMBNC, NAMBNC. 그럼 결과적으로 M 세제곱의 ABC, N 세제곱의 ABC. ABC는 똑같은 게 약분시켜서 없앤다고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 자, 그래서 부피 b가 왜 세제곱을 표현했는지 알겠죠? 곱하는 게 3개이기 때문에 부피 구할 때. 자, 건널비는 뭐 이미 앞에서 평면 도형의 건널비 얘기할 때 똑같습니다. 건널비. 건널비란 거는 이 겉에 있는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몇 번 곱해야 될 게 몇 개? 2개. 얘 같은 경우는 밑변 곱하기 높이. 즉 MA 곱하기 MC. 이게 2번씩 곱해지기 때문에 건널비 구할 때. 그래서 M 제곱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번 곱하기 때문에. 이 뒤에 옆에 있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N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각각 M 제곱과 N 제곱을 묶어보면 EAB, EBC, EAC, CA라고 해도 상관없죠. 똑같은 게 2개 생기니까 이 똑같은 2개 약분하면 그거 낳는 거는 M 제곱 대 N 제곱. 즉, 닮은 비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건널비, 넓이의 비는 무조건 닮은 비의 제곱으로 표현되고 부피를 구할 때 3번 곱해야 되기 때문에 닮은 비의 세제곱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알겠죠? 쉽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세 번째 축도와 축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지도 같은 겁니다. 지도. 자, 어떤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줄인 그림, 줄여서 나타낸 그림, 어떤 일정한 비율로 그걸 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도 같은 개념이죠. 지도도 실제 도형을 줄여서 그린 그림이니까. 그다음 축척. 자, 축척은 뭐냐? 축도에서의 길이, 즉 어떤 줄인 그림에서의 길이와 그 녀석의 실제의 길이의 비율입니다. 자, 지도 위에서의 길이랑, 근데 그 길이가 실제 길이랑 다르겠죠. 그거의 비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비율. 그래서 축적은 뭐 분해? 실제 길이 분해. 그 축도, 우리가 작게 그린 그림 위에서의 길이. 이게 바로 축척입니다. 그래서 지도 같은 거 보면 5만 분의 1 이렇게 표현되거나 또는 1대 5만 이렇게 표현되는 지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다 뭐다? 축척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죠. 실제 길이는 이 위에, 지도 위의 그림보다 5만 배 더 크다, 더 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길이는.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축도에서의 길이는 실제 길이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실제 길이에다 축척을 곱하면 된다. 즉, 이 분자 있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양변에 뭐 곱하자? 자, 그러니까 축척이 실제 길이분의 축도에서의 길이니까, 축도. 자,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축도에서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양변에다 뭘 곱하자? 양변에다가 실제 길이를 곱하자. 실제 길이를.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분모가 약분돼가지고 이 축도에서의 길이는 실제 길이 곱하기 축척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실제 길이 알고 싶다. 실제 길이. 이 첫 번째 내용에 이 분모에 있는 거 알고 싶다. 자,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A는 B분의 C라는 형태가 있으면 우리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B는 A분의 C로 바꿀 수 있다. 이 분모랑 여기 있는 이 두 녀석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식적으로. 왜냐하면 이 모양에서 이 모양을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자, 그래서 이 축척이 실제 길이분의 축도에서 길이. 이 상태에서 이 실제 길이랑 축척의 위치를 뭐하면 서로 바꿔버리면 실제 길이는 축척분의 축도에서 길이로 표현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는 이 1번씩을 모양을 싹 다 바꾼 거죠. 이 2,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만 실제로 기억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축척은 뭐다? 실제 길이분의 축도에서 길이. 그래서 비로 나타낸 건데, 그래서 축척은 뭐 5만 분의 1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율로 1대 5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자, 알겠죠? 자, 뭐 그냥 지도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지도.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했고요.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닮은 평면 도형의 넓이의 비에 관한 내용이고, 문제는 861번입니다. 자, 닮음이 두 삼각형 A, B, C와 A-, B-, C-의 넓이의 비가 몇 대 몇? 1대 4. 자, 여러분, 이거 딱 보자마자, 그러면 바로 닮은 비를 알 수 있는 거죠. 닮은 비. 넓이의 비는 닮은 비 제곱이잖아.
근데 1은 1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 아, 그러면 닮은 비는 1대 2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죠. 닮은 비, 즉 길이의 비를. 자, 그리고 이 오른쪽 있는 삼각형 A-B-C-의 세 변 A-B-랑 B-C-랑 변 C-A-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 구해라. 자, 2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7 더하기 6 더하기 11. 즉 얼마? 계산하면 얼마니? 13, 24? 자, 다시 얘기하면 이 2에 해당하는 녀석에게 둘레 길이가 24니까 그럼 당연히 이 1에 해당하는 녀석의 둘레 길이는 12가 돼야 1대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즉 넓이의 비는 닮은 비, 즉 길이의 비 제곱이다. 그것만 할 줄 알면 끝나는 문제긴 하죠.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닮은 평면 도형의 넓이의 비의 활용. 문제는 881번이고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의 벽면이 있어. 이 벽이 있는 거죠, 벽. 정사각형 모양의 벽. 이 벽이 한 변의 길이가 1.2m. 여기도 1.2m. 자, 근데 이 한 벽면, 이 벽면에 한 변의 길이가 15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겹치지 않게 붙이려고 한다. 쪼매난 거. 이렇게 쪼매난 걸 막 붙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색종이가 몇 장이 필요하겠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1.2m 안에 이 15cm가 몇 개 들어가고 여기도 몇 개 들어가고 해서 그 장수를 서로 곱하면 총 안에 들어가는 그 몇 장이냐 알 수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넓이의 비를 써서 알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넓이의 비니까 넓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자, 얘는 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2m. 자, 요 우리가 안에 넣는 색종이의 한 변의 길이는 15cm. 자, 이 두 길이의 비를 알면 넓이의 비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이 문제 자세히 보면 1.2m는 15cm 단위가 다르죠. 당연히 단위가 다른 것끼리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단위를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미터를 뭐로 바꾸자? 센티미터로. 그럼 얘도 곱하기 얼마? 100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20cm 대 15cm 이렇게 비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숫자가 좀 크니까 뭐로 나눠볼까? 15로 나눌 수 있나? 나눌 수 있네요. 15로. 15로 나누게 되면 120은 15의 8배니까 8대 1이라는 닮은 비가 성립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1.2m 안에는 15cm짜리 색종이가 몇 개? 8개 들어가고 여기도 8개. 그러면 88에 64. 이미 답은 나왔어. 64장. 하지만 이렇게 풀지 말고 넓이의 비를 풀자. 자, 닮은 비가 1대 8이란 거는 넓이의 비는 제곱을 해야 되겠죠. 즉 1의 제곱 대 8의 제곱. 즉 1대 얼마? 64. 자, 이 면적이 이 큰 녀석의 면적이 작은 녀석의 면적의 64배다. 그 말은 이 작은 녀석을 64장을 채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답은 64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인 걸 닮은 비의 제곱, 즉 넓이의 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 유형 3번 닮은 이체 도형의 겉넓이의 비. 역시 넓이의 비인데 문제는 885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의 두 사각기둥 A, B는 닮은 도형이고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각각 6, 8인 정사각형이다. 얘는 6cm인 정사각형, 얘는 8cm인 정사각형.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닮은 비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두 닮은 평면, 입체 도형의 닮은 비. 모서리 길이가 6대 8이니까 닮은 비를 몇 대 몇? 2로 나누게 되면 3대 4. 닮은 비가 3대 4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각기둥 A의 겉넓이가 얼마래? 108 제곱센티미터. 그러면 B는 모르니까 X. 자, 그러면 이제 겉넓이 B는 뭐가 되는 거죠? 닮은 B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3의 제곱은 9, 4의 제곱 얼마? 16.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마저 계산을 해보면 9 곱하기 X니까 9X는 뭐랑 같다? 108 곱하기 16이랑 같다. 자, 보통 이런 식의 경우 108에 16을 섣불리 곱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를 위해서 양변은 뭘 해야 되니까? 9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면 108 같은 경우 9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나?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x는 12 곱하기 16. 12 곱하기 16이 얼마냐? 192?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4번. 닮은 이체 도형의 겉넓이에 비해 활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889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종류면체 모양의 초콜릿을 같은 크기의 종류면체 모양의 초콜릿 27개. 자, 요거 하나가 작은 게 된다는 얘기죠. 요거 하나가 작은, 뭐 뒤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끄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큰 거 하나를 저는 작은 조각 27개 쪼갰다. 처음 초콜릿의 겉넓이가 얼마일 때? 297 제곱센티미터일 때 쪼개진 초콜릿 한 개의 겉넓이 구해라. 자, 그러면 큰 녀석과 작은 녀석의 넓이의 비를 알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넓이의 비를 알려면 당연히 닮은 비부터 알아야 되겠죠. 닮은 비는 되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 큰 녀석의 한 병과 작은 녀석의 한 병을 딱 봤을 때 당연히 몇 배 관계? 3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닮은 비는 1대 3. 자, 닮은 비가 1대 3이라는 것은 넓이 비는 각각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대 3의 제곱, 즉 9가 되겠죠. 이게 넓이 비죠. 자, 근데 우리는 작은 녀석의 겉넓이를 모르니까 x, 큰 녀석의 겉넓이는 얼마? 297이란 걸 내가 문제에서 줬죠? 이렇게 해서 요 비례식을 풀면 되겠죠. 그쵸? 작은 거 대 큰 거, 작은 거 대 큰 거.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9x는 뭐랑 같다? 297이랑 같으니까 양변을 뭐로 나누게 되면? 9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x가 구해지겠죠? 자, 297을 9로 나누게 되면 얼마냐? 39, 27. 20도 39, 27. 3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초콜릿 한 개의 겉넓이, 작은 쪼개진 초콜릿 한 개의 겉넓이는 33이 되겠다. 자, 여기서 또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이 겉에 보이는 겉넓이만을 구하라고 내가 낸 문제가 아니야. 쪼개진 초콜릿 한 개의 겉넓이. 얘 하나를 똑 뗐을 때, 쪼개진 작은 거 하나를 똑 뗐을 때, 이렇게 똑 뗐을 때 이거 자체 겉에 보이는 모든 넓이를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5번. 닮은 이체 도형의 부피의 비. 문제는 892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서로 닮은 두 삼각뿔의 높이 비가 몇 대매? 3대 4, 높이. 자, 높이라는 거는 결국 뭐의 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높이. 높이 자체도 뭐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 자, 즉 무슨 비? 닮은 비. 길이의 비는 닮은 비랑 같은 거니까 닮은 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입체 도형, 즉 삼각뿔의 닮은 비는 3대 4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두 그렇죠. 옳은 것을. 기억, 닮은 비 3대 4. 맞죠? 밑면의 넓이 비는 9대 16이다. 밑면 넓이. 당연히 넓이니까 넓이 비를 쓰려면 닮은 비의 제곱.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맞네요. 자, 대응하는 각의 크기의 비는 3대 4다. 대응하는 각. 자, 닮은 도형에서 각 같은 경우에는 각은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각이 바뀌게 되면 모양이 바뀌는 거니까 우리는 똑같은 모양인데 크기만 다른 거기 때문에 각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얼.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의 비.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결과적으로는 길이를 다 더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길이의 비를 묻는 거죠. 길이의 비. 즉 길이의 비. 닮은 비를 묻는 거니까 3대 4. 맞죠? 자, 부피는 당연히 닮은 비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곱해야 될 게 3개이기 때문에 부피 구할 때. 자, 그럼 3의 세제곱은 27. 4의 세제곱은 4, 4, 16, 16, 8, 4는 64. 맞네요. 자, 그래서 기역니은 리을 미음이 맞는 거다. 옳은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6번. 닮은 입체 도형의 부피의 비활용. 문제는 900번이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2cm인 알사탕을 녹여서 지름의 길이가 4cm인 알사탕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알사탕 최대 몇 개가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알사탕이 있고요. 이런 알사탕이 있고 얘를 막 녹여서 이런 알사탕을 만드는 거죠. 자, 근데 보면 반지름의 길이 12래. 얘는 반지름이 12. 이 작은 녀석은 지름이 4래.
일부러 헷갈리라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 지름이 4. 자, 근데 얘는 반지름, 얘는 지름. 당연히 두 개를 비교하면 안 되죠. 같은 녀석끼리 비교해야 되죠. 자, 그럼 이 녀석의 지름은 얼마입니까? 12가 두 개니까 24. 얘의 지름은 4. 지름이란 건 길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 길이의 비는 당연히 뭐가 되죠? 닮은 비가 되겠죠. 즉 24대 4가 닮은 비다. 닮은 비. 6대 1. 자, 그리고 여기 알아야 될 게 알사탕. 알사탕에는 이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죠? 알사탕은 기본적으로 구의 형태. 구의 형태죠. 모든 구의 형태는 다 닮음이죠. 모든 원도 다 닮음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하죠. 자, 우리 중요한 거는 이 닮은 비가 1대6, 길이가 1대6이다. 자, 그러면 이 큰 걸 녹여서 이 작은 걸 만들려면 몇 개가 녹을 수 있냐? 자, 녹여서 만든다는 거는 결국 그 녀석의 크기가 필요한 거거든. 크기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 녀석이 차지하는 크기라는 거는 결국 뭐랑 관련이 있다? 부피랑 관련이 있어요. 부피. 알겠죠? 건널비 아니에요. 부피랑 관련이 있어요. 부피. 자, 이게 뭔가 얘를 녹여서 덩어리를 다시 이런 작은 덩어리를 만들려면은 부피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부피. 건널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녀석의 부피의 비는 6의 세제곱 대 1의 세제곱. 6 세 번 곱하면 6, 6에 36. 36에다가 6 곱하면 216? 6대 1이 되네요. 자, 이 큰 녀석과 작은 녀석의 부피가 216대 1. 자, 그럼 이 녀석의 부피 안에는 이 작은 녀석이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216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 녀석을 216등분으로 쪼개면 이 작은 녀석 크기만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냐? 216개를 만들 수 있다. 답은 몇 번? 5번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 때는 우리가 누구의 비를 써야 된다? 부피의 비를 써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건널비 같은 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7번 닮음의 활용, 길이 구하기. 문제는 912번이고요. 어떤 탑의 높이를 재기 위해서 탑의 그림자 끝 A 지점, 이게 바로 탑의 그림자 끝입니다. 이 탑이 잘 안 보이죠? 이거 피사의 사탑을 내가 이렇게 사진을 구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 탑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끝이 바로 이 탑의 어떤 그림자 끝이란 거야. 알겠죠? 자, 이 그림자 끝 스테 A 지점에서 1.8m 떨어진 이 지점에 막대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 막대를. 알겠죠? 막대 세웠더니 그 그림자의 끝이 탑의 그림자와 일치했다. 일치했다는 거는 이 그림자의 쭉 끝에 이 녀석의 끝부분도 걸친다는 얘기죠. 이 높이의 끝부분이 똑같이 걸친다는 거야. 자, 이때 막대와 탑 사이 거리가 얼마일 때? 7.2. 이 막대랑 탑 사이 거리가 7.2m. 그 다음에 이 그림자 끝에서 이 막대가 그린 1.8. 자, 이때 탑의 높이를 구해라. 탑의 높이. 탑의 높이란 거는 여기서 그대로 쭉 연결했을 때 요 길이를 구하는 거죠. 요 길이. 아우. 자, 그러면 딱 보자마자 이 문제 보면 그림 보면 내가 밑에 수직 표시 해놨고요. 이게 높이다라고. 이 막대도 수직 표시 해놨습니다. 이게 수직 표시를 한 이유는 뭐겠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기 때문에. 뭘 써서? 닮음을 써서. 어떤 삼각형? A, B, C. 요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 A, B, C, A, B, C, 큰 삼각형. 자, 그래서 작은 삼각형 A, B, C랑 큰 삼각형 A, B, C가 닮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공통각이고 90도, 90도니까 크게 같은 각이 몇 개? 두 개. 즉 A의 닮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다? 닮음비를 쓸 수 있는 거죠. 작은 삼각형의 요변의 길이 1.8대 큰 삼각형의 이 전체 길이 1.8 더하기 7.2 이거의 비는 뭐랑 같다? 작은 삼각형의 이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 2.4대 이 큰 삼각형의 이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 B, C B랑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1.8 더하기 7.2는 9니까 1.8 대 9는 2.4 대
우리가 구해야 될 거 B-C'의 길이비랑 같다. 그럼 역시 계산은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곱하기 서로 어떻다? 같다. 자, 그러면 1.8 B-C' 길이는 뭐랑 같다? 9 곱하기 2.4, 4, 9, 36, 9, 2, 18, 21.6 이랑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하려면 양변을 뭘로 나누자? 1.8로 나누자.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B-C' 길이는 21.6을 1.8로 나눈 거. 다시 얘기하면 216을 18로 나눴다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1 하면 18, 36, 그러면 곱하기 2, 36. 딱 나눠 떨어지네. 자, 그래서 이 결과값은 얼마다? 12다. 단위는 당연히 미터겠죠. 우리가 모든 길이 다 미터로 해서 나타냈으니까. 자, 그래서 탑의 높이는 12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쉽죠? 그냥 그때 쓰면 되는 거죠. 닮음 써서. 닮음비 쓰면 끝나는 문제.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8번. 축도와 축척, 길이에 가는 내용이고요. 문제는 919번입니다. 자, 축척이 1대 2만인 지도에서, 자, 1대 2만이 무슨 말이야? 실제 길이를 2만 배 줄여서 지도 위에 그렸다라는 얘기겠죠. 아니면 반대로 지도 위의 길이를 실제로 곱하기 얼마? 곱하기 2만 해서 2만 배 늘리면 그게 실제 길이가 된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때 그럼 5.5cm인 거리는 실제 길이. 지금 축적이 1대 2만이니까 5.5에다가 뭐 곱하게 되면 5.5에다가 실제 길이를 표현하면 2만을 곱해야 되는 거죠. 2만.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는 끝난 거죠. 이때 단위는 이 5.5를 뭘 표현했으니까 얘를 센티미터인 단위니까 이 나온 결과도 단위는 센티미터겠죠. 자, 그럼 공한 게 없애면 55 곱하기 2000. 이 계산하면 공 3개 써주고 2 곱하기 55하면 110 써주면 되겠네요. 센티미터. 자, 그럼 이거 단위를 바꿔볼까? 공 2개 없으면 100cm가 1m니까 공 2개 없으면 1100m. 자, 1000m가 1km니까 소수점을 여기 찍게 되면 1.1km.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11만 cm, 1100m 또는 1.1km. 자, 여기 보면은 미터. 이거 틀렸죠? 11만이 돼야 되는데 센티미터 틀렸고요. 근데 미터 봅시다. 1100, 11,000 나가리, 110 나가리. 자, 남은 건 이제 킬로미터. 킬로미터는 1.1이니까 여기 있네요. 5번. 11km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축척과 관련된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특히 길이의 단위가 좀 중요합니다. 단위. 센티미터 같은 단위. 알겠죠? 자, 그걸 잘 아시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9번. 축도와 축척, 넓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925번이고요. 축척이 10,000분의 1인 축도에서,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지도상의 길이랑 실제 길이랑은 10,000배 관계다라는 얘기죠. 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얼마인? 4cm, 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실제 넓이는 몇 제곱킬로미터인가? 자, 이거 풀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길이를 가지고 노는 게 솔직히 제일 편합니다. 길이. 자, 원래 지도상에서 4cm, 5cm라는 얘기는 실제 길이. 실제 가로, 세로 길이는 몇 배? 축척이 10,000분이니까 10,000배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4cm에다가 10,000배를 하게 되면 4만 cm 가로 길이가. 그 다음에 이 세로 길이는 여기 잘리겠는데? 여기 있을까? 세로 길이는 10,000배 하면 5만 cm. 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 실제 녀석의 넓이는 몇 제곱킬로미터인가? 단위가 킬로미터 단위잖아요. 그럼 킬로미터 고쳐줘야 되겠죠? 자, 4만 cm는 몇 미터? 100배, cm는 미터로 바꾸게 되면 400m. 공 2개 없애면 되죠. 500m. 자, 이 미터를 다시 킬로미터 바꾸게 되면 몇 미터가 1km? 1000m죠. 자, 근데 얘는 400이니까 하나, 둘, 셋. 그러면 0.4km.
얘도 똑같이 하나, 둘, 셋이니까 0.5km. 실제 길이가. 그러면 이 가로는 0.4km, 세로는 0.5km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0.2가 되겠네요. 4, 5, 20이니까. 0.2 제곱킬로미터. 이게 바로 뭐다? 실제 땅의 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0.2가 되겠네요. 됐죠? 자, 좀 다르게 풀면 닮은 비, 이 축척을 써도 되는 거죠. 작은 녀석과 큰 녀석의 비가 몇 대 몇? 1대 만이죠. 1대 만. 자, 그러면 넓이의 비는 얼마가 됩니까? 넓이의 비는. 넓이의 비는 제곱을 해야 되니까 1대 만의 제곱. 자, 만 제곱하면 공이 몇 개? 8개 돼야 돼. 8개가 돼야 되겠죠? 8개면 억이죠. 억. 1대 억. 1대 1억의 비가 되는 거죠. 넓이의 비는. 자, 그럼 원래 녀석 4cm랑 5cm짜리 녀석의 넓이를 구해보면 4, 5, 20이니까 20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그 여기다가 뭘 곱한 거? 이만큼을 곱한 게 실제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제 넓이를 구해보면은 공이 8개가 늘어나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제곱센티미터. 이게 바로 실제 넓이다. 이게 지도상의 넓이, 이게 실제 넓이. 자, 근데 우리는 단위를 바꿔야 되죠. 뭐로? 제곱킬로미터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그거죠. 일단은 바로 고칠 수 있으면 바로 고쳐도 되고, 그게 힘들면은 센티미터 다음 단위, 즉 제곱미터. 그 다음 제곱미터 다음 단위, 제곱킬로미터. 이게 차례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죠. 헷갈리면. 자, 그럼 단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자, 100cm. 100cm가 몇 미터? 1미터죠. 자, 그럼 이 각각을 제곱하게 되면 만 제곱센티미터는 1은 제곱해봤자 1이니까 1제곱미터. 자, 그래서 제곱미터랑 제곱센티미터의 관계는 몇 배 관계? 만배 관계라는 거죠. 만배 관계. 제곱미터의 단위가 만 배 더 큰 단위다. 자, 그럼 이 제곱센티미터인 값을 제곱미터로 바꾸려면은 이 값 자체는 만 배만큼 작아져야 되죠. 왜냐면 단위가 만 배 커졌으니까. 자, 이 공 4개를 죽이면 몇 개 남냐? 5개? 둘, 셋, 넷, 다섯. 20만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미터랑 킬로미터 관계. 1000m. 1000m가 1km죠? 자, 그러면 각각을 제곱하게 되면 1000은 제곱하게 되면 공이 6개. 100만 되겠네요. 제곱미터는 1제곱킬로미터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곱미터로 제곱킬로미터 바꿀 때는 숫자는 만 배만큼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단위 자체가 만 배만큼 커지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만 배가 아니라 100만 배, 공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 이만큼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이 앞에 소수점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0.2. 자, 그래서 이렇게 단위 변환을 통해서 풀어도 풀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내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단위 변환할 때 헷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물론 지금 내가 한 것처럼 1m랑 100cm 관계네?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100은 만이 되고요. 1은 그대로 1이니까 제곱미터랑 제곱센티미터는 만 배 관계다. 이거 각각 제곱한 형태로. 단위가 만 배 커졌다는 거는 이 앞에 붙는 숫자는 만만큼 작아져야 된다. 해서 이렇게 숫자는 줄인 형태로 구하면 되긴 하는데 조금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풀었던 방법보다 좀 헷갈리겠죠. 제일 처음에 풀었던 방법. 이 길이를 바로 뭐로 고쳐서 킬로미터 단위로 고쳐서 이 두 개로 가로 세로 곱해서 넓이 구하는 거. 얘가 좀 더 편한 방법이긴 하죠. 계산적으로나 뭐로 보나. 알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닮은 비, 넓이의 비를 써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면 뭐 나쁘진 않겠죠. 특히 이 단위 변환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면 좋겠죠. 어떤 문제 풀든 간에. 자, 그래서 유형 9번 마지막 유형까지 풀어봤고요. 또 빠른 시간 안에 다음 단원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수 끝!